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일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나흘 만에 반갑게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간밤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또 이 제조업 지표도 둔화가 되면서 투자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이 엔비디아의 질주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이끌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이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시장에는 또 어떻게 전략들 짜면 좋을지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주의 중심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바로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계훈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자, 네. 조정세가 좀 마무리가 되나 싶습니다. 오늘 네네네. 시장은 또 2%대 가까운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오늘 시장을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 다 주변국들,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많이 컸던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이 추세가 좋아지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코스피 지수 차트를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금요일 날에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올라오면서 이때 거래량이 좀 평소보다 조금 더 나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추세 전환이 있는 그런 중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증시 자체는 4월 초부터 제대로 된 반등이 이번 주가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이번 달은 거의 이제 내리막길만 걸었었죠. 근데 왜 그랬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문제였었고, 우리 또 한국인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 테슬라가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내보냈는데 실적이 예상대로 나쁘게 나왔어요. 예상대로 나쁘게 나왔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임팩트 있게 작용이 되면서 오늘 좀 시장이 살아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시장이 한번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고 이제 상승세로 돌아서는 과정이라고 일단은 보고는 있는데, 이게 상승이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좀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신용잔고입니다. 우리 증시의 그 과거 흐름들을 쭉 펼쳐가지고 보면은 2021년도에 장이 우리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여기 우리 코스피 지수 막 3,300선이었을 때 이때인데, 이때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뭐 20조 원대 중후반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증시가 2022년도 9월달 말 10월 초 요때까지 왔을 때 이때 신용잔고가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그때 16조 원 기록하면서 증시가 이제 바닥을 쳤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작년 10월 달에도 비슷하게 증시가 한번 크게 바닥을 찍고 돌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신용잔고가 16조 원대였어요. 그래서 한 15, 16조 원대까지 내려오면은 정말 시장이 정말 힘든 상황이고 바닥을 이제 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용잔고가 아직도 이제 19조 원대에서 머물러 있어서 현재 우리 증시가 여기가 이제 뭐 정말 그냥 완전 바닥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조금 불안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이트하게 올라가는 장보다는 좀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지금처럼 좀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실적 발표. 특히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장, 그리고 미국장 끝나고 나서 메타에서 나오는 또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또 내일은 미국에서 또 PC 물가지수 발표, 또 거기다 다음 주 초에 또 미국의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이 좀 연달아 있는 상황이라서 증시는 계속해서 좀 출렁출렁 거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1달러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춰졌다. 적어도 지금은 횡보 아니면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너무 장이 안 좋아서 좀 움츠러드셨던 분들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앞으로는 긍정적인 시장을 좀 전망해 주고 계셔서 저희가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또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 짚어주실지 궁금합니다. 자,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어디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 중에 이제 세트레가이가 있는데 네. 그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이는 우리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다 아실 만한 종목들이고, 지난번에 4월 22일 그리고 23일
그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요. 주가가 오늘 이제 고점 돌파가 좀 나왔었죠. 한번 요거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시를 드렸을 때가 요때입니다. 요날 이제 음봉 나온 날인데 요때였었죠. 그래서 요 종목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강의 시간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 요때 제가 드렸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세트레가에는 이제 인공위성 또는 우주항공 관련주가 이제 움직일 때 항상 같이 가는 종목이고요. 사실은 이제 대장주라고 할 만한 종목이 이제 한국항공우주 이런 것들, 한국항공우주가 보통 예전에는 이제 대장주로 움직이는 종목이었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시가총액이 5조 원짜리예요. 그래서 오르긴 올랐지만 좀 가다 만 흐름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사실상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중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지만 11조 원짜리 주식인데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가벼운 주식이 좀 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트레가에는 이제 시총 4,500억짜리 종목이라서 좀 단기주로 이번에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오늘 또 재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군집형 위성을 이제 발사를 했다는 소식이 아침 7시 좀 넘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발사하고 점심때쯤에 이제 교신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오후에는 궤도에 안착을 했다는 뉴스까지 제가 확인한 것 같은데 그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제 오늘 급등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트레가이는 많이 올랐고 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그날에 이제 증권사에서도 같이 추천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53,000원까지를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5만 원까지 갔으면은 53,000원까지 뭐 갈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다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하자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 우주항공에 관련된 종목들은 요거 아까 말씀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또 한국항공우주, 세트레가이 말고도 또 있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않은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찾아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트레가이는 이제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 거의 도달했고 또 제가 제시한 이후로 25%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매도 의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세트랙 I 말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18.94% 상승을 했고요. 49,30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문가님이 이번 주에 단기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바로 25%나 올랐고요.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셨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다. 다른 우주 항공주로 눈을 돌려보는 거를 추천드린다라고 하시네요. 말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에도 이제 신고가 돌파한 종목인데요. 재룡전기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재룡전기라는 종목이 되게 낯이 익어서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예전에 또 추천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지난달 초에. 그래서 3월 초쯤에 한번 드렸었던 종목인데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그 뒤로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수익률은 아마 120%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재룡전기가 이제 왜 올라갔는지 살펴보도록 하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은 이제 그동안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막 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은 3월 초 딱 제가 추천드렸던 때가 이제 이때였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고공행진 정말 미친 듯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요즘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또 건드리기도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룡전기는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다 투자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전력이 요구가 되고 그러면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관련주로 엮이면서 전력 관련주 또 뭐 전기 관련주 옛날엔 이런 종목들이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 뭐 대북 송전주 이렇게 해서 뭐 남북경협주를 움직였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AI 인공지능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고 오늘 이 상승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왠지 느낌이 이거는 더 갈 분위기이기는 해요.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금 빠지는데 그렇게 많이 빌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흐름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올라간 배경은 인공지능 관련주로 올라간 것도 있고 하나 더 보자면은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 실적이 사실은 대박이었어요. 여기 이제 연간 실적으로 보시면은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160억짜리였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700억까지 완전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예상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요. 다만 작년처럼 이렇게 몇 배씩 뛰는 것보다는 현재 실적보다는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올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재룡전기가 많이 올라간 만큼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들이 있죠. 이 종목이 현재 주도주는 맞지만 이제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오늘 보니까 뭐 제일전기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약간 후발주 성향으로 올라간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덜 올라갔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룡전기는 좋은 종목이지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좀 매도 의견 드리고 싶고 이미 제가 드린 이후로 벌써 2배 이상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라서 지금은 덜 올라간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종목 전날에도 급등이 나왔는데요. 오늘 오후 2시 반 구간부터 다시 한번 급등세 나와서 마무리 18.73%로 상한가 바라보면서 마무리 지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지난달에 추천해 주신 후에 127%나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으나 이제는 좀 다른 저평가 전력주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 어딜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오늘은 비록 좀 하락을 했지만 제가 관심을 아주 깊게 가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태양광 관련주인 SDN 가져와 봤습니다. 네. SDN도 제가 지지난주쯤에 한번 추천드리고 나서 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한 최대 35%까지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태양광은 요즘에 재료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 신재생에너지 쪽이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총선 이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막 있었는데 여당 쪽에서는 좀 원전에 집중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았고 야당 쪽에서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풍력 같은 것들을 많이 내놓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선거가 결과가 야당 쪽의 승리가 되면서 주가도 그때 선거철에 한번 급등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조용하다가 이제 미국발 소식 때문에 올라간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빠졌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N은 제가 여러분께 제시를 드렸던 4월 15일 차트를 보면은 급등했다가 좀 빠졌을 때 요쯤에서 이제 드렸던 종목이고 그리고 조금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어제 상한가 근처까지 급등을 했고 이제 오늘 추가 상승이 나와서 이틀 동안 30%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오픈 AI, 이제 샘 알트먼이 이제 전력, 최근에 인공지능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태양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태양광에 투자한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주거용 태양광에 이제 70억 달러를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도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4월 22일 날이 이제 지구의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들을 좀 끄는 시간도 있었고,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그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했던 건데, 이 탄소 중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쪽은 미국에서 대선까지 이제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미는 정책이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주나 이런 건 계속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것도 하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시 또 관세 부과 전쟁이 일어날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지금 하진 않았지만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해요. 누가 이거를 요청을 했냐면 우리나라 한화 같은 기업들이, 한화가 또 미국에서 태양광을 잘하고 있으니까 요청을 했는데 미국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따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이랑도 또 관계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고, 비록 오늘 SDN은 차익 실현이 나와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한동안은 좀 내릴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뭐 또 다른 태양광 관련주, 예를 들어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직 괜찮지 않나,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늘 주가가 괜찮았던 대명에너지 같은 것도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종목 또는 풍력 관련주들도 지금 괜찮게 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신재생 관련주 들여서 수익 많이 드렸었는데 이쪽은 제가 밀릴 때마다 여러분께 계속 한번 제시를 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희 방송 꾸준히 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SDN 다시 한번 말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나온 종목이고요. 어제 오픈 AI 태양광 투자 소식에 26%대 상승으로 급등을 하면서 특징주가 됐었던 종목이죠. 그보다 먼저 4월 15일에 우리 유경훈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중장기적으로 봐라라고 하시거든요. 반도체는 기본이고 이런 섹터까지 꼼꼼하게 공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 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톡방 입장하시면은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추천해 주고 계십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까지 함께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고요.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요. 전문가님 얼굴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두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뜻한 수요일 저희 상한가 스쿨과 함께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매주 수요일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적풍 유경훈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꽤 좋았죠. 양시장이 2%가량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였는데 지난주 증시가 폭락할 때 정말 뭐 이대로 그냥 무너지는 거가 싶었던 시장이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면서 역시 우리나라 증시는 진짜 변동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세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강의 주제도 이런 시장에 맞게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게 전략들을 준비를 좀 했고요. 지난 한 주간,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 들어오셨다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을 받게 되셨을지 그리고 매매 복귀하는 시간과 함께 말미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여러분께 히든 종목까지 함께 공개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는 상한가 종목 다시 보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지난주는 특별히 좀 상한가 종목들을 제가 재추천했을 때 수익들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상한가 종목이라고 다음날 무작정 추천했던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또 나름의 원칙을 지켜서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상한가 종목을 본다는 거는 일단 시장의 주도주를 본다는 거예요. 어떤 테마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그게 주도주,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장주가 되겠죠. 그래서 상한가 종목을 이런 장일수록 잘 보셔야 돼요. 무조건 따라잡으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음봉 매수. 이게 진짜 핵심인데 제가 매매했던 타이밍들을 그대로 보여드릴 거거든요. 저도 물론 성공한 종목이 있고 아직 수익이 안 난 것들도 있고 실패한 종목도 있습니다.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매매했을 때 성공이 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캐치하셔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테마주 순환매 장세에 적합한 매매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오늘 상한가 종목이 다음 날에 바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 2주일 뒤에 갑작스럽게 또 급등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나 이거 봤던 종목인데 잠깐 다른 종목
보느라고 내가 관심이 딴 데 가 있는 동안에 오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상한가 간 종목은 일단 정리해 두시고 빠질 때 다시 한번 공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전 전략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들 우리 여기 방송 사이트 들어보시면은 무료로 제가 매매 전략 게시판을 통해서 지난 2월 16일부터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 어떤 종목이 추천이 나왔는지 아까 제가 특징도 설명을 드릴 때도 몇 날 며칠에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나는 못 받았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은 매일 아침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드렸던 종목들 이번 주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매매했던 것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은 이 사이트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지난주 일주일 전에 4월 17일 날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구리 관련해서 그때 장이 지난주 진짜 안 좋았었어요. 지난주 우리 공개 방송했던 목요일 날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까지 시장이 거의 뭐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참 저도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장이 안 좋을 때는 그래 원자재구나,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좀 약간 해지 성향의 종목들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그때 KBI 메탈을 요날 드렸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 한번 볼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상한가 종목이 빠져서 음봉이 됐을 때 공략을 하면은 좋다. 이미 이날 상한가 갔었던 종목이에요. 이날 이틀 전에. 그리고 다음날 거대한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저는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 당일날에도 수익이 났죠. 그랬는데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늘까지도 이게 차트가 오늘인가 어젠가 캡처한 사진인데 최근까지도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약세장에서 굉장히 큰 수익들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KBI 메탈은 구리 관련주, 또 비철금속 관련주인데 요즘에 이제 미국이 중국 쪽으로 다시 이제 철강 관세라든지 또 알루미늄 관세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 정부에서 했었던 관세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서 좀 같이 올라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셨던 분들은 축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이제 전력주 얘기를 잠깐 좀 드렸었잖아요. 재룡전기 막 그런 것들. 거기서 이제 그 전선에 들어가는 게 또 구리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력주가 조금 더 빨리 먼저 가고 있는데 구리도 저는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언젠가라도 다시 한번 제가 또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KBI 메탈 많이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종목을 다시 한번 공략을 했을 뿐이에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죠. 요건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진짜 이 약세장에서는 무조건 지금은 센 종목만 해야겠구나. 무조건 주도 강한 종목만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게 이제 빛과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빛과전자는 회사가 엄청 우량 주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약세장에서 투자자들이 이목을 끌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명이 원래는 라이트론이라는 회사였었는데 별로 이렇게 우량주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빛과전자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왠지 느낌이 좀 라이트론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IT 기술주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름을 잘 바꾼 것 같고 또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추천 대비 50%에 올라갔는데 제가 드렸던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단 상한가 종목 음봉 나오고 그 다음 반등하는 거 보고 드렸더니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에서는 좀 저렇게 좀 특색 있는 종목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요것도 지난주 건데 요거는 이제 당일날 단타로 했던 종목이었고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와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올랐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타로 마무리했는데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저는 아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어제 차트인데 오늘 양봉 반등이 나와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내일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드렸던 건데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드렸는데 아쉽게도 이거는 가지 못했어요.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드린 거냐면 PPI라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이제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왜 급등이 나왔나 살펴보니까 이제 M&A 재료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이제 매각될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투자 유치를 통해 가지고 회사에 돈 돈을 끌어오겠다.
라고 대주주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조건에 맞는다면 경영권까지 넘겨버리면서 이제 매각까지 염두를 하겠다. 그래서 급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M&A 재료 상당히 좋은 재료잖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또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매물대를 돌파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인데 다음날 어쨌든 매물대를 잘 돌파했다면 위쪽에서 놀았다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가지 못해서 좀 빠졌다가 계속 매수가 근처까지 상승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PPI의 경우는 저는 한 2,500원, 2,600원 그 사이까지 올라오면은 정리하자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노란톡방에서 이미 전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서 잘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네이처셀이고요. 18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같이 드렸던 건데 크게 오르지도 빠지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뭐 아직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이오 제약주 드려서 종목 다 올라갔거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긴 할 텐데 요거 아직 오르지 않은 바닥에 있는 바이오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제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오늘 매도 드렸던 종목이죠. 네, 오늘 기분 좋게 다 수익 실현하셨던 종목인데 요것도 사실 지난주부터 26,000원대 한번, 27,000원대 한번 두 번 정도 매수를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우진엔텍 뭐 하는 회사죠? 원전주예요. 이 종목은 상한가 종목은 아닌데 최근에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쭉 빠진 다음에 돌아서는 거를 공략을 했고요. 적중을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저는 매도를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추가적인 전략을 좀 드렸어요. 요거는 한 3만 원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오늘 팔았지만 혹시나 못 파셨던 분들이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더 가져가셔서 더 높은 자리에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에 그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제 그 협상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추진은 올해 말쯤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원전 소식들은 6월 달에 다시 한번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제일전기공업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재룡전기랑 같이 가는 전력주였었는데 저는 19일 날 추천을 드렸었어요. 보시면 요거는 이전에 상한가 종목. 이때 상한가 한번 나오고 음봉 나왔을 때 샀으면은 수익이 진짜 많이 났겠죠. 저는 이제 두 번째 상한가를 보고 들어가서 여기서 단타를 했던 종목인데 뭐 엄청난 수익은 아니었지만 혹시라도 못 파셨던 분들을 매도 기회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같이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억이 좀 나는 종목이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종가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 최근에 AI발 전력수요 때문에 가는 종목. 아까 재룡전기가 되게 좋았는데 너무 고평가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돈 덜 올라간 종목을 보자 해서 저는 제일전기공업도 일단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19일날 지난주 종목들 보시면은 다 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 추천주는 일단 상한가를 한번 갔던 종목이거나 또는 원자재 관련주 이런 것들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만큼 지난주는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나 배터리나 자동차나 다 좀 힘들었죠. 그나마 좀 자동차가 괜찮았던 지난주였었는데 약세장이다 보니까 저도 계속 원자재나 에너지를 건드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과 무관하게 많이 가고 하니까. 그래서 중앙에너비스도 국제유가 때문에 올라갔던 종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여기 많이 올랐을 때 이때가 이제 한참 그 이스라엘 쪽에서 중동 전쟁 소식이 막 나면서 올라갔다가 갑자기 싹 사그라들면서 주가도 같이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서 다음날 공약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당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26%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갔던 이유가 미국에서 이란산 석유 제재를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란산 원유가 거래가 시장에 되지 않게 되면 또 어쨌든 공급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유가 상승에 또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너비스가 급등이 나왔고 지수가 빠질 때마다 반등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드렸을 때만큼 한 번에 이렇게 20%, 30%가량 올라가는 상승은 글쎄요, 지금은 나오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은 한 번 더 저는 공략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오르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잘 공략을 했던 종목이었고 역시 수익 내신 분들은 축하 말씀드립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죠. 네, 지난주 종목들이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윙이푸드는 이때 급등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음봉 계속 나오다가 약간 이거는 이제 뭐 에너지 원자재는 아닌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제 개별주예요. 개별주고 여기 이제 요쯤에 눌림목에 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종목은 그냥 저는 그냥 차트만 보고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개별주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어떤 뭐 기업 분석 이런 것보다는 그냥 수급 보고 드리는 게 더 잘 맞을 때도 있어요. 단기 투자니까. 그래서 드리고 나서 다음날에 올라서 일단 수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게 어제 급등을 하더라고요. 어제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윙이푸드의 대표가 5월 달에 나스닥 상장한다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나스닥 상장 재료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계속 이제 상장 얘기는 있었어요. 그때마다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면서 시장에 갈 만한 재료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역시 수익 실현은 잘했고요. 이제부터는 재료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나스닥 상장한다 그러니까 5월까지 한번 가져가 볼까? 나쁜 생각은 아닌데요. 정말 싼 가격에 들어갔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 위쪽에 애매한 자리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빠져나갈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쿠팡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쿠팡도 미국 상장하기 전까지 기대감 엄청 크다가 상장하고 나서 쏟아졌던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장 이런 재료들은 직전까지 가져가시기보다는 적당히 수익 실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월 22일인데 이번 주 종목들인데요. 다 여러분께 무료로 제시드렸던 종목들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세트레가이는 이제 오늘 재료가 나왔었어요. 저는 좀 선취로 드려서 이틀 전, 3일 전에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 급등이 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트레가이는 오늘 아침에 발사를 해서 24일 작전명 BTS다. 총 11대로 구성되는데 왜 BTS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래서 발사를 성공적으로 해서 궤도에 안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미국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스타링크라는 사업이 있죠.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또 이제 통신망을 연결하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군지위성을 띄운 거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항공우주 또 여러 가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우주항공 종목들이 많지만 세트레가이가 가장 많이 오늘 올라간 종목이었는데 일단 저의 선택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종목도 급등한 다음에 바로 들어갔으면 재미가 없었을 텐데 한참 기다리다가 빠지는 거 보고 들어갔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차트 보면 좀 느낌 오시죠? 우리 예전에 강의했던 거 파란색 화살표 뭡니까? 파란색 화살표는 많은 사람들이 매도한 날이에요. 그 가격대를 돌파하는 순간 들어가면은 수익 낼 확률이 높죠. 저는 그 원칙을 지켜서 들어갔고 일정까지 확인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우주항공 테마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단타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가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반등이 좀 나와서 반도체 관련주 주셨던 건데 뭐 기분 좋게 수익 내고 마무리했던 종목이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IC라는 종목이었고요. 아쉽게도 이거는 수익은 아니지만 계속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이고 최근에도 자율주행차, 현대차 자율주행 관련해서 급등을 좀 했고요. 어제 뭐가 있었습니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FSD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금 먼저 올라간 종목이라 좀 쉬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수익 낼 만한 정도의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ICD라는 종목이고요. 요거는 어제 드렸던 건데 수익이었지만 오늘 팔진 않았어요. 왜냐면 조금 더 가져가 보려고요.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른 유리기판주가 많이 빠지고 있어서 바닥주라서 이런 거는 괜찮아요.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오늘 드렸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드렸던 건데 마이크로 투나노라는 종목은 급등하고 바로 다음날 들어가는 게 조금 그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드리고 나서 10% 이상 급등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왜 올랐을까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마이크로 투나노라는 회사는 HBM3용 프로보 카드를 SK 하이닉스에 납품한다는 소식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어제 미국장에서 기술주 다 좋았죠. 엔비디아 올랐고요. 거기다가 테슬라도 올랐고요. 다 올랐어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게 되면서 이 종목도 같이 가는 모습이었고 어제 이 종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단기 투자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기분 좋게 수익 내신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종목들 매일 아침 여러분께 드리고 있고요. 단기주로 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만약에 빠지더라도 당일날엔 빠지지만 다음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매일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위쪽에 올라와 있는 QR코드 입력하셔서 핸드폰 찍고 들어오신다면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또 오늘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도 또 여러분께 또 큰 수익 들을 만한 종목도 준비를 했는데 드리고 싶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따 8시 공개 방송도 잊지 말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하고 오늘 저의 히든 종목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내용 뭐죠? 상한가 종목은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웬만하면은 음봉에 사자.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테마주가 계속 순환되는 장세라면은 상한가 종목을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기록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하는 매수 타점이 어렵고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 준비한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 번만 보고 가도록 하죠. 요거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방송 출연하고 나서 바로 이어졌던 8시 공개 방송입니다. 오늘도 합니다. 오늘도 잠시 후에 지금 시간이 7시 38분인데 잠시 8시에 공개 방송 들어갈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했던 내용 그 메모장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뭐라고 해드렸냐면은 뭐 위에 좀 내용이 있죠. 미국 대선 전까지는 전 세계 어디서든 계속 좀 전쟁이 날 것 같다. 좀 우려의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 좀 드렸고 지금 이스라엘 쪽의 전쟁도 계속 있지만 미중 간의 충돌도 있죠. 지금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죠. 아주 그냥 난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게 우리는 좀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지난주에 저의 주제는 바이오 제약주였어요. 저는 바이오 제약도 지금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략 다 드렸었고 한미약품이랑 에스티팜이랑 HK이노엔 세 종목에 대해서 왜 이 종목을 드리는 것이며 매수가 범위 목표가 다 잡아드렸어요. 합리적인 목표가 잡아드렸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한미약품인데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라서 막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드렸을 때가 완전 저점이어가지고 다음날 바로 6% 이상 올라가고 지금도 꽤 괜찮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한 40에서 44만 원까지 이건 굉장히 장기 목표가입니다. 당장 내일 가는 거 아니에요. 올해 말 내년까지 보신다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증권사의 목표가들을 좀 취합해서 내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구간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요거는 에스티팜인데 조금 더 잘 움직였어요. 얘도 제가 드리고 나서 지금 9%대, 10%대를 향해 열심히 수익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는 저는 목표가 10만 원, 11만 원 정도 제시를 드렸고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잘 보도록 하죠. 네, 수익이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시기 바라겠고 매도 타이밍은 제가 노란 톡방과 우리 공개 방송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HK이노엔이었었는데 이것도 이제 줄기세포 관련주로 드렸던 거고 주가는 제가 35,000원에서 32,500원 사이 분할 매수하시라고 정확하게 잡아드렸어요. 완전 바닥이었고요. 들어가신 분들은 다음 날부터 급등이 나와서 오늘은 비록 좀 빠졌어요. 아쉽게 빠졌지만 어제까지 17% 이상 급등이 나와서 괜찮은 수익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는 목표가 제가 5만 원 근처까지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쉽게도 여기 회색선 딱 매물대죠. 매물대 근처에서 멈춰있지만 일단 앞자리가 5자로 바뀔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쉬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난주 8시 공개 방송에서 제시드렸던 거고 오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인데 조금 무거운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다 보셨을 만한 내용들이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 지원한다, 또 틱톡 매각한다 등등등.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무기를 보내기 시작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좀 깝깝한 내용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의 수혜가 될 만한 종목들 오늘 잠시 후에 8시 공개 방송 통해 제시드리도록 하겠고 공개 방송 들어오시는 방법은 위쪽에 있는 QR코드 통해 들어오시면은 공개 방송 링크를 보내드리니 그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좀 보니까 이번에 뉴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을 지원한다까지만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우크라이나도 지원하고 무기도 지원을 한대요. 그리고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이거는 전쟁이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을 중심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의 파트너십 어쩌고저쩌고 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이 저렇게 하는 게 이게 전쟁을 종식시키는 게 아니라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던 게 그 틱톡 금지법이라고 틱톡을 미국 법인에 매각을 해라라는 내용이 통과가 돼서 지금 마지막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틱톡의 경쟁사인 메타 쪽으로 광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와이즈버즈가 장중 상한가, 그리고 모비데이즈가 최근 일주일간 40% 올라왔고요. 이 플레이디라는 종목 역시도 오늘 18% 급등이 나왔었어요. 시간의 거울에서도 아까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미중 간의 이 충돌이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쪽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단기 투자로 한번 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내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제가 오늘 내용을 보면서 좀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중국에서 아까 전에 그 미국이 대만을 지원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대만 쪽에다가 이 폴리카보네이트, 이 플라스틱 소재인데 이쪽에다가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인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엊그제 나온 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관세도 주고받지만 중국은 대만 쪽, 그러니까 대만을 이제 뭐 자기네 나라라고 주장을 하지만 미국의 어떤 비호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간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관세를 서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폴리카보네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방탄유리 소재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산업적으로는 어떤 뭐 전자, 반도체 같은 데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기계 부품 등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로 미중 간의 관세 충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틱톡이 요즘에는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분야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바이오잭을 가져왔던 이유도 이거랑 똑같아요. 미국이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규제하면은 한국의 기업들이 수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거는 작년 내용입니다. 작년 건데 중국이 한국의 플라스틱 원료 기업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했었는데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만 그리고 한국 같은 이런 기업들의 미국의 동맹국들의 관세를 매기기로 하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우리한테도 피해가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보니까 대만의 이 폴리카보네이트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중국에서 그 대만에서 만든 것들이 중국으로 78%가 넘어갔는데 여기에 관세가 가게 되면은 좀 부담이 되게 되겠죠. 이번에 관세가 22%가량 나온다고 하는데 마치 느낌이 예전에 그 트럼프 정부에서 매겼던 그 관세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국내 폴리카보네이트 업체가 반사익을 얻을 거라는 가능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생각을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보니까 이 플라스틱 산업 이쪽이 예전처럼 한 번 더 이슈가 될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철강 쪽이나 이쪽은 한번 올랐잖아요. 그래서 안 오르는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런 쪽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요거는 아까 있었던 이제 플라스틱 이야기, 플라스틱 관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얼마 전에 있었던 지구의 날 관련이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좀 친환경적인 내용도 같이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유엔에서 이제 플라스틱 규제를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총 5차까지 협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11월 25일 부산에서 국제협약을 마지막으로 협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전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플라스틱 협약은 생산 소비에서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모든 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첫 국제협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플라스틱 관련주,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활용이 우리나라가 사실 코로나 때 원래 그 일회용품 규제를 했다가 다시 되돌렸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국제적으로 좀 지탄을 받은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혜주는 이런 내용들의 수혜가 될 만한 걸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었던 그 미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요게 이제 최근에 나왔던 기사예요.
뭐냐면은 슈퍼 301조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게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을 향해 매겼던 그런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인데, 요게 이제 중국은 굉장히 반대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을 지적하며 수표 301조의 근거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라고 지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는 7.5%인데 그걸 3배로 띄우자고 했다는 거예요. 25%는 과거에 트럼프가 주장했던 거랑 똑같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미국은 여야 할 거 없이 대통령 후보들이 중국의 관세를 매기는 데는 합의가 서로 돼 있다는 뜻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심지어 전기차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물려야 된다라고 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과장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세 문제가 지금 이스라엘 쪽에 터지고 있는 내용들에 맞먹을 정도로 좀 중요한 내용이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25%는 트럼프 정부에서 과거 중국의 철강 제품에 적용한 관세와 같다고 합니다. 이 관세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건데 대중 고율 관세 면제를 잠깐 바이든 정부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5월까지 연장이 돼서 지금 관세가 어느 정도씩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5월 말이 되면 5월 31일이 되면은 만료가 지금 될 것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뚜렷한 방향을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랬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다시 한번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을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인데 자 보시면 지난주에도 제가 바닥에서 드렸던 HK이노엔 같은 것들이 드리고 나서 두 자릿수 이상 수익들이 가볍게 발생 좀 했고요. 오늘 들어가는 종목도 정말 바닥에서 그냥 가져와 봤어요. 약간 지금은 뭐 오늘 장은 좋았죠. 그렇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미중 간의 충돌 이제 시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바닥주에 대해서 우리가 저렇게 내려가 있으면 뭐가 뭐 나쁜 게 있으니까 떨어졌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실적을 보여드릴 텐데 현재 주가는 가격 조정이랑 기간 조정 충분히 나와 있는 상태인 가격이고 실적 역시도 작년에 괜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뭐 반도체주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올 초에 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은 제가 폐플라스틱 관련주로 준비를 좀 해봤고 지금 플라스틱 관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글로벌한 트렌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탄소 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태양광 관련주들이 벌써 급등이 나왔고요. 조만간 풍력도 한번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준비를 미리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상태 한번 볼 텐데요. 자, 보시면 실적이 2019년, 20년도에 요점을 가면서 좀 쪼그라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21, 22년도까지 적자폭이 계속 커지다가 작년에 살아났습니다. 작년에 흑자 전환이 돼서 성공적으로 정상궤도로 돌아섰고요. 올해 예상 실적은 과거의 실적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수준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에는 그것보다 정말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전망치가 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 실적 대비해서 이번에 다가오는 올해와 내년 실적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특히 사상 최대 실적을 올해와 내년 이어갈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있는 주가라고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감해서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폐플라스틱 관련주 그리고 미중 관세가 지금 부과되기 임박인 상황에서 우리가 수혜주를 찾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바이오 제약 말씀드렸죠. 오늘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 친환경 관련된 종목인 이쪽을 준비하게 됐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종목 이외에도 또 옆에 있는 관련주까지 같이 한번 살펴드릴 테니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잠시 8시 공개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쪽에 보이시는 바로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그쪽에서 여러분께 참여 링크 드릴 테니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잠시 8시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 종목 꼭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손실복구하는데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도주 1타 강사 적풍 유경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우리 이제 내일장 또 한번 봐야 될 텐데 내일장은 좀 어떻게 흘러갈지 혹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시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도 한국 주식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일도 있고 하는 것처럼 좀 글로벌 리스크들이 좀 취약한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우리 시장이 물론 오늘 반등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은 그대로 이어간다기보다는 좀 출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오늘 제가 그중에 힌트 중에 하나로 상한가 종목들을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바닥에서 잡아보실 만한 새로운 주도주 후보주들이 있는데 잠시 8시 공개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펫플라스틱과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 오늘 받아갈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 수익 내시는데 또 도움 드리고 싶고요. 손실 복구하는데 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도주를 체크하고 또 상한가 간 종목들을 체크하라고 하시네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신 다음에 이 톡방으로 입장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되는데요. 이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방송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되니까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